이게 이제 산택 손깨. 우리가 산택 손깨를 했는데, 이제 산택 손깨가 사실은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손에 덜어내면 저쪽은 이득이 되죠. 많아지죠. 증강하죠.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손해와 이득이라고 얘기할 때 이익,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덜어내고 보태고 하는 이 일이 같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늘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주역을 보면서 제가 주역계에서 되게 놀랐던 게 사실은 손깨하고 이깨거든요. 그래서 왜 뽑아도 이깨만 나와 막 이렇게 마음을 오를 때는 먹었어요. 근데 어딜 나와도 덜어내야 돼.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내가 덜어내면 저쪽은 보태지는 거라서 좋은 거고 저쪽이 덜어내면 내가 보태지는 거라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거지 결코 이게 떨어져서 혼자만 갈 수는 없다는 거. 이게 손기와 이깨가 가지고 있는 이 주역의 굉장한 오묘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 손해만 보지는 않아요. 누구도 일방적으로 이득만 보지는 않는 세상.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원리로 삼아야지 이걸 덜어내고 보태는 일을 서로 함으로 해서 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 생명의 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 유지의 조율을 위해서는 손깨와 이깨가 같이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천지가 막 이렇게 뒤엉키고 만물이 막 번성해서 남녀가 막 교접해서 만물이 막 생겨나는 이걸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덜어내는데 이건 뭐 우주 차원의 이 음양의 화합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하는 이 원리랑 똑같이 덜어내고 보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는 데는 보태주는 거, 너무 넘치면 덜어내는 거. 이건 자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이 부분이 되게 좀 감동적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손깨가. 그래서 이 3인행 즉 손 1인, 1인행 즉 득기우 이것도 참 오묘하잖아요. 그죠? 3인은 너무 많아요. 3명이 가는 거. 늘 둘이 짝을 짓거든요. 덜고 보태는 데는. 그래서 하나는 덜어내는 거고 셋이 가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가 가면 하나의 친구가 와. 이렇게 해서 득기우 하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로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이렇게 보면 그 한문 원문의 의미가 쏙쏙 들어와요. 아, 왜 이 위에 천지인원이라는 이런 말을 막 뒤엉킨다는 말을 썼을까? 아, 이게 진짜 자연의 원리, 이제 우주 법칙인데 우리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손해와 그 보탬이라고 하는 거에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득실만 생각해요. 우리의 득실. 내 그 개인의 입장에서, 진짜 개체의 입장에서 얼만큼 손해봤지? 얼만큼 내가 이득을 봤지? 그러니까 늘 거기에 그 앙앙불랑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이게 넓은 차원으로 가면 이것도 아, 이건 진짜 자연의 원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아, 생명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게 너무 뭐 이건 당위가 아니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이 이제 풍내 입계예요. 상부효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요 아래 볼게요. 여괄, 막익지, 혹격지, 입신무랑, 흉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르길 상부효입니다. 그 더 보태주지 않아요. 보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공격을 합니다. 격칠격에 칩니다. 그 입심, 마음을 세우는 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에 그 마음을 세웠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니 흉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상부는 지금 그 풍내 입계의 가장 위잖아요. 이제 극치에 이른 거거든요. 보탬의 극치예요. 보태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보탤 것도 사실은 없어요. 여기서 더 보태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욕심인데 이거는 보탤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넘치는 상태라면 덜어내야 되죠. 근데 얘 덜어내질 않아. 더 욕심내. 보태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얘는 늘상 더 보태기를 원해. 근데 그것뿐 아니라 지금 뒤에서 공격을 해와요.
너무 가득 차서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게 지금 상부의 형상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사실 우리가 그 보탠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 없는데 보태는 거잖아요. 없는데 보태는 그 마음. 이게 지속되질 않아요. 지금 입신물함입니다. 그래서 흉한 거예요. 풍내 있게 상부쯤 가면 되게 많아져가지고 우리는 막 길하다 나올 줄 알고 막 원길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막 원길 이런 왜 진짜 주역은 우리를 좀 배신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막 우리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애들은 다 흉해. 끝이 참 흉해요. 여러분 그 풍계도 그렇거든요. 풍요로울 풍계도 사실 끝은 되게 흉합니다. 그리고 여기 풍내 있게 그 보탬이라고 한 이것도 극한에 이르러서는 흉하다. 근데 우리가 그 극한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음을 쓰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떤 에피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 보태져서 많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게 여기서 이제 그 마음 씀의 문제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상호작용의 문제라는 사실. 자, 그래서 근데 공자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지 한번 볼게요. 군자 안기신 이후에 동하고 이기심 이후에 어하고 정기교 이후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군자 유 차삼자 고전야 위동 즉 민불여야 부이어 즉 민불응야 무교이구 즉 민불여야 막지여 즉 상지자 지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말하기를 군자는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한 이후에 움직인대요.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한 이후에 움직인다. 이 편안하다는 건 뭐예요? 들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자꾸 이건 내가 자꾸 침대 선정 같아. 그러니까 뒤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것도 터놓다, 쉽다라는 거예요. 시울리. 그래서 이거는 터놓다, 열었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터놓은 이후에 말을 해요. 그 움직일 때는 몸이 편안한 다음에 움직이고,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림이 이렇게 된 상태. 그때 이후에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귈 때 이제 뭘 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한다는 건 뭔가를 이제 요청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는 사귐이 이게 안정된 이후예요. 사귐이. 이거는 친분이 뭔가가 이렇게 굳건해진 상태. 이게 정할정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귐이 뭔가 이렇게 결정돼서 딱 마음이 굳건해진 상태 이후에 뭔가를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나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불안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군자, 수라고 제가 아까 유라고 읽었네? 이거 닦을 숫자 있죠? 이렇게 밑에 그렇게 나오는 그 숫자랑 같은 자예요, 여러분. 통용되는 글자라서 요거까지는 돼요, 선생님. 요 숫자가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 그 수양할 때 요 숫자. 요거랑 같이 써요. 원래 이게 그 숫자 닦을수로 같이 쓰기도 하고, 이거는 매다 이런 뜻도 되는데, 바유로도 읽었었던가? 뭐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냥 매다 이런 것의 수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보통은 이렇게 닦을 숫자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닦으래요. 세 가지가 뭐예요? 안기신 이후에 동하고, 이기심 이후에 어하고, 정기교 이후에 구하라 라고 하는 요것.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면 완전해. 이게 이제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위태로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움직이는 게 위태롭게 이제 움직이면 위이동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뭘
따르지 않아요. 더불어 하지 않는다. 불려야. 자, 그 두려워하면서 말을 해요. 구이어예요. 두려워하면서 말을 하면 백성들은 혹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사람들은 그 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아요. 근데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구하면 또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응해주지 않아요. 더불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돈독하게 쌓이지 않았는데 뭔가 먼저 요구하는 게 있고 먼저 뭔가를 사심으로 이렇게 내가 뭘까 의도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토대들을 잘 안 닦고 그죠? 먼저 바라는 걸 먼저 얻으려고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이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꾀에서 조심해야 될 건 생각하면 여러분이 너무 그 보태는 것, 내가 가질 것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될 때는 뭐가 움직이죠? 아, 먼저 의도, 사심. 저 사람하고 진짜 내가 친해지고 싶다. 말을 할 때 통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가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이교에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뭐 이득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했더니 갑자기 안기신 이후에 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래서 따르지 않고 자 막지여예요.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겠죠. 해를 입거나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상지자 지의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지의 따르지 않는 거 상처 입는 것이 매우 지극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르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 이런 마음 없이 내가 원래 순수하게 의도하지 않고 목적 없이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저절로 일어나요. 자연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 뒤에 격지라고 나오죠. 공격을 받는. 요거는 그거하고 통해서 이 상이라는 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상지한 것이 지극해져. 너무 네. 그게 이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꾀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라는 자연스럽게 보태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한테 보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하는 게 지금 공자님의 사실은 사유인데 저는 여기서 이것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좀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참 철학적인 저는 그 공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건 대사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논어도 참 훌륭해요. 논어가 참 훌륭한데 뭔가 이렇게 어떤 원리에 달통해가지고 막 진짜 세상에 어떤 우리가 선한 의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선한 의지를 어떻게 발현하느냐 할 때 자칫하면 되게 교훈적이 되게 쉽고 너무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설교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개사전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논어는 자칫 잘못 읽으면 도덕교과서처럼 읽혀요. 잘못하면.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원리가 설명되는 부분이 빠져서 논어에서는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공자님이 급하니까 막 하신 건데 정말 그게 너무 이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막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읽어야 아 이거는 진짜 도덕이나 설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채워 넣어야 돼요. 논어를 읽을 때. 근데 그게 개사전에서 되게 많이 채워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하다는 건 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딱 정해져야 편안한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건 내가 어디에 딱 멈춰 있어야지 편안해지는. 내 뜻이 어디에 딱 머무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대학에서 말씀드렸던 지어지선이라고 하는 선에
지극한 선에 머문다. 나를 어디다가 둘래?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내 동작을 어디다가 딱 발을 둘래?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지어지선에 나는 둘래. 그러면 그 뒤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그렇게 딱 정해졌을 때 그 뒤로 안이 나오는 거거든. 편안할 안자가. 안 그러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기신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여러분 지어지선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간다면 우리가 이 보탬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차원에서 덜고 보태지고 하는 이 작용이 매우 자연스럽게 순환한다는 거. 그걸 이제 딱 계사전 하 5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자, 이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6장에서는 뭐 약간의 다시 반복이에요. 근데 또 건곤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잊을까봐. 주역이 건곤으로 출발하고 건곤이 모든 것임을 또 얘기해주고 계세요. 자활, 건곤, 기역지, 문야라고 해가지고 이 제가 그 옆에 야자 쓴 게 원래 원문은 이렇게 사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 야자예요. 어조사야. 그래서 기역지, 문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건고는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건은 근데 양물이다라고 양적인 것이다. 자, 고는 음적인 것이다. 자, 건은 순양이고 고는 순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64개 이 건곤계가 빠진 나머지 62개는 뭐의 변화예요? 건계와 곤계의 변화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건계, 곤계가 이제 그 효들이 이제 막 바뀌면서 음양이 막 추하면서 밀어내면서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음양이 이렇게 합덕이 강유 유체예요. 이체 천지지찬 이통 신명지덕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음양이 덕을 합치면 강유가 어떻게 돼요? 체를 갖게 됩니다. 강유라는 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천지의 이 찬이라는 게 만들 찬자, 편찬할 때 찬도 돼요. 길러낼 찬,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지가 길러내는 것을 우리가 체득해요. 몸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는 거죠. 그 체득하고 또 신명의 덕으로 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요거예요. 자, 음양이 그 덕을 합치면 뭐가 돼요? 강유라고 하는 요 체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괴에서는 이게 굳센 거냐 부드러운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굳세냐 부드러우냐 이게 본체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되죠? 천지가 길러낸 것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고 또 신명의 덕을 통하게 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그 어떤 성품, 여러분, 그 미덕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하게 돼요. 그것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천지의 이치와 연결될 수 있는 건 괴밖에 없는 거죠. 괴와 효사의 움직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또 해주고 뭐 이거는 너무 잘 아셔가지고 남매선 선생님이 자 하늘은 우리가 음적인 것이다. 하늘은 양적인 것이다. 땅은 음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양적인 것의 어떤 구체적인 물상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적인 것에 또 그 물상들 뭐 해가지고 별게 다 있어요. 구슬, 추운 날씨 이런 것 다 또 양적이래. 알 수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짝을 짓느냐에 따라서 얼음이 양적인 게 될 수도 있다는. 이것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남해근 선생님은 이런 걸 그냥 설명은 안 해주세요. 왜 얼음이 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근데 어쨌든 그 양이라고 하는 이 얼음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음적인 더 응축되는 그 어떤 것이 상대적일 때는 얼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양적인 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음양도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다. 배치에 따라서 음양의 그 관계가 달라진다.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고민하시지 마세요, 선생님들. 어머, 왜 밥솥이 또 곤이야, 이런 거.
받아들이니까 값좋지. 음적이긴 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거에 너무 막 애써서 막 분석하시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떤 배치에 있으면 이런 게 음향이 바뀌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남해근 선생님 요 얘기가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조합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 상대적인 모순의 조합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조합하면 왜 같은 것들이 어울려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같은 성향, 뭐 같은 기호, 같은 성격,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조합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되게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이 조합하는. 그게 바로 중화예요. 그 다름의 어울림. 그래서 중화는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의 어울림이에요. 어떤 딱 적합함, 균형. 이런 것이 중화라는 말에 더 어울립니다. 이 뜻에. 그래서 모순이 반드시 좋지 않거나 바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매우 다른 존재들과 어울릴 수 있을 때 진짜 그때야 우리가 모든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환대 얘기 나오던데 내가 막 너무 꼴보기 싫어하는 애들 나를 막 괴롭혀서 나를 알코올 중독으로 만든 애들 이런 애들을 환대하라고 거기 여자 주인공이 되게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 누구를 탓하지도 않으면서 비난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또 충고하는 것도 아닌 얘기로 이렇게 툭 하는 그 드라마의 매력이 또 제가 드라마 얘기 또 나왔습니다. 요즘에 유일하게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의 해방일지요. 제가 그거 너무 광고하고 다닌다고 소문났어요 지금. 저 깨봉해도 막 애들한테 맨날 말하고 왜 그런 걸 안 보냐고 막 구박하고 딴 것도 안 하면서 그런 것도 안 본다고 제가 욕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대할 수 없는 것을 환대하라. 이게 그 자크 데리다의 환대할 수 없는 것들이 환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프랑스 철학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읽었는지 그 드라마에서 그 얘기 환대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예요. 정말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용서도 안 되는 존재야. 근데도 환대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의 조합이거든요. 나는 진짜 이걸로 분노해서 볼 수도 없는 존재와 어떻게 진짜 우리가 중화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건 아마 그냥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그런 환대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중화는 되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중화라는 단어에 뭔가 이걸 에너지를 떠올려 보세요. 중화의 에너지는 되게 잔잔할 것 같고 막 고요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착각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모순이 막 들끓는 거예요. 이 들끓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에너지 파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중화의 에너지 파장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양자역학 하니까 요즘 자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잔잔한 건 없겠구나. 우리가 고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고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들이 막 엄청나게 뭐가 막 격동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막 세게 흐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요즘에 그 강학원에서는 그 양자역학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주역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강의가 있거나 이럴 때 좀 들어보시거나 유튜브로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머리와 다리도 모순된대요, 선생님들. 머리와 우리 다리도. 근데 머리는 생각하고 다리는 길을 걸으면서 상호 결합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생각이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걸어야지.
움직여야지.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남해근 선생님 저는 오늘 읽은 것 중에 이 말이 오늘 최고로 좋은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체라고 하는 건 구현한다라는, 이거는 그 우리 또 김용호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또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인 게 받아들이실까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체는 구현한다라는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기칭명야 자비불월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름으로 칭해지는 것은 잡다해요. 우리가 이름 칭할 때는 잡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월은 천지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곤 그것을 넘지 않아요. 이 건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조합되고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 넘칠 월자거든요. 근데 용어의 선택은 포괄적이고 실제적이며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남해근 선생님의 해석이거든요. 조금 저는 이게 더 뭔가 다가올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더 안 다가왔어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부류로 짝짓잖아요. 그죠? 이 부류로 하는 것은, 이 부류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살폈어요. 세심하게 살펴서 그 부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 부류가 만들어지는 어떤 것도 뭔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진 괴들도 있고 굉장히 흉한 이름을 가진 괴들도 있고 뭔가 약간의 그 비슷한 연대들의 어떤 것처럼 뭐 동괴니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랑 빗괴니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비슷한 어떤 방식의 그런 어떤 모임들이잖아요. 택지 칠괴니 이런 거.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것도 그러면 쇠세지의야라고 얘기했어요. 이 주역은 언제 만들어졌을까라고 얘기할 때 보통 세상이 쇠락해지는 때 쇠세의 그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쇠세의 뜻인가. 그러니까 이 이름은 잡다 하지만 여기를 넘지 않는 것, 천지를 뛰어넘는 것은 없고 그 세상 일을 분류하여 이름 지은 것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이라고 또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난세의 철학이 잠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주역의 64개라고 하는 요 각각의 어떤 그 국면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우한의식하고 연결이 돼요. 쇠는 뭐겠어요? 아, 세상이 쇠락하고 있어. 그 쇠락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우한입니다. 걱정할 우자, 근심할 한자. 그래서 우한의식으로 깍자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죠. 이 주역을 누가 만들었어요? 64개. 문왕. 문왕이 언제 어느 때 유리라는 지역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그때 그 은나라의 주임금이 아주 포악할 때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치와 방탕에 아주 쩌들어서 살면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했던 시대. 그러니까 사치와 자기에게 되게 방탕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가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 그러면 남이 보이나요? 타자는 전혀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귀 막고 눈 막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포악해지죠. 그러면서 독재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독단과 독재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럴 때 사실은 나온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고통인지 모르고도 그냥 살지만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전쟁의 와중에도 삶을 우리는 이어가야 돼요. 뭐 아주 포악한 지도자 밑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뭐 문항으로 이름 칭호가 지어지기 이전 시대죠.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감옥에서도 살아야 돼. 우리가 감옥을 이제 상상하면 여러분들 신영복 선생님 떠오르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살면서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고전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고전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담론 뭐 이런 건 다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장자도 읽고 주역도 읽고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강의도 하고 나중에 그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감옥에서도 살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건 그 극단의 고통 위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역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세세지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한의식 이런 것이 담긴 철학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천지 사이에서 이런 일은 나만 겪는 거 아닐까? 혹은 우리나라만 겪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그게 우리만 겪는 건 아니라 이 천지 우주가 만들어지는 한, 그 천지 우주가 움직이는 한 그것이 조합에 의해서 어느 때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잡다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이해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고통을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저는 우한의식인 것 같아요. 개인의 근심이 아니에요. 이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누구나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겪는 고통. 이걸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이걸 넘어가든 이걸 견디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난세의 철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전에 써놨던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이걸 써놨던 것 같은데 뇌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억을 하느냐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뇌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아예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행동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뇌가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너무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적응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죠. 기억하면서 범주화하겠죠. 그죠? 어떤 범주 안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어떤 사태들에 대응하게 되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대입해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기억을 교정해요. 교정하면서 또 그걸 데이터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근데 이게 그래서 감정에 어떤 지문이 있거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썼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개념이 계속해서 입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범주화하면서 어떤 정동에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적소를 건드리고 그러면서 감정을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측이 정확하지만 어떨 때는 예측 오류가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기억들이 그래서 예측과 수정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뭔가 원래 감정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래요. 감정은 구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확 이렇게 창조돼야 돼요. 감정을 여러분이 뭔가 지칭하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새롭게 창조돼요.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분노가 없는 화가 일어난다, 화난다 이런 표현이 없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화가 많잖아요.
우리가 구성되는 감정의 구성은 화난다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살려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많아졌어. 대처하려니. 이것도 삶의 몸부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에 거기 포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개념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뭉뚱그리지 말래. 감정을. 기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쁘다. 화난다? 어떻게 화난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입자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걸 이제 알았네요. 선생님들. 제가 좀 이걸 오래전에 써놔가지고 저도 좀 감각이 떨어졌어요. 제가 또 왜 감각이 떨어졌냐면 요새 책을 너무 많이 읽어야 돼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뭔가를 읽고 있거든요. 제가 러시아 소설에 진짜 제가 미친 듯이 읽어요. 요즘에 러시아 소설을 200페이지씩.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나갔어요. 290페이지였나? 거의 300페이지씩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3일은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3일을.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또 회계를 봐야 돼. 회계 계산을 막 하고 가다가 제가 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또 이걸 막 읽으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좀 해놨던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거를 이거다 어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막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문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되게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느낄 어떤 번뇌, 그 번뇌의 양상은 어떤 걸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수고롭게 하거나 등등등 그 여러 가지들은 뭐가 있을까? 그 구체성에 저는 어떤 창조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근심도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근심도 가지각색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다채로운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근심에만 쌓여있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게 사실 주역 64개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연결이 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을 때 감정에 우리는 뭔가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요거에 원래 본래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 표현해가면서 감정도 그 개념을 확장해야 돼. 그래야 이 감정도 풀려요.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도 이것들 입자도를 진짜 아주 정밀하게 높여가는 이거라고 그때 요걸 제가 공부했을 때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남다른 게 나온다.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본 철학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탄생한다. 라는 말을 제가 좀 이 부분을 보면서 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쇠세지야 라고 할 쇠세의 뜻이 있다. 그러면 이게 쇠락한 시대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머물고 말잖아요. 나 괴로워. 그냥 괴롭다 이거죠. 저는 요즘에 우울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진짜 왜 우울할까? 지금 세상이 어떤데 왜 우울하지? 그 우울함의 입자도도 매우 달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럼 왜 우울하지? 그 사람들이 우울함의 그 입자도도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또 해체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의 어떤 지형도가 딱 등장할 것 같아요. 그 지형도가 아주 세밀하게 진단되면 그로부터 우리가 뭔가 거기서 벗어날 길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고립되거나 감정에 갇히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 성인들의 우환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우리도 좀 그걸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쇠쇠하는데 그 주기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면 그 역사에서 그 30년 정도씩 이렇게 우리가 잘라볼 수 있대요. 그 약간의 좀 평화로운 시기는 한 30년? 근데 30년이 되면 어떤 경우도 변란을 겪는다. 그래서 안정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12년을 한 단위로 보는데 1기라고 보고 30년을 1세. 우리가 한 세대 그러면 30년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대의 관념인데 지금은 100년을 한 세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한 세기마다의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서양의 관념을 따른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하면 100년은 길어요. 우리가 10년 단위로 좀 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변화의 단위가 더 짧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년도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10년 단위 정도씩 그 사주명리학에서 10년이 대운이 드는 게 그 변화에 대운이 좋은 운이 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그 지난 그 시간의 통과가 뭔가를 변란을 크게 가져오는 거죠. 한 번씩. 그러니까 변란이 안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기들을 타면서 그걸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파고 안에서 내가 어떤 걸 겪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겪는가.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만 갇히면 내 자신의 비극을 여러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나의 비극은 그건 모든 사람이 사실 또 공통으로 겪는 성격이 다른 비극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해 우애에서 사실은 해탈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해탈도. 부처님도 인생의 고를 느끼셨잖아요. 그 인생의 고를 느끼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주역도 우리가 그 자연의 원리라든가 그 인간사의 어떤 변화 원리 이런 것을 굳이 찾은 이유가 세상은 고구나. 인간사가 진짜 걱정거리구나. 라고 하는 아주 기본 전제에 의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 이게 철학의 출발이에요. 주역 철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3대를 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도 3대 가기 힘들고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도 3대까지 가진 않겠죠. 우리 부자만 생각하는데 가난도 찌들게 가난하다 3대가 지나면 또 달라져요. 국면이. 저도 옛날에는 그냥 부자가 3대 가지 않는데 이런 심술맞은 생각만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역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가난도 3대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생도 한 10년쯤 하다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혹은 뭐 그런 삶도 생활도 한 10년 지나면 바뀌어요. 마음은 1년마다 바뀌어요. 제가 진짜 마음이 그렇게 항상적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연구실에 와서도 1년 견디는 거 쉽지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잘 겪는 것도 사실 그것도 보통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방 바뀌거든요. 한 계절씩 바뀌어요. 이제 또 여름을 나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여름을 잘 지내고 나면 가을, 겨울을 넘어갑니다. 근데 이 여름이 지금부터가 또 좀 이렇게 마음을 또 뭔가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걸 또 잘 넘어가는 거. 그 항상성, 아까 항상성 나왔죠. 그 항상성을 넘어가면 우리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우환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 부역 넘어갈게요. 창왕이 찰래, 이미현 천유, 개의 당명 변물, 정원단사, 즉비의라고 했어요. 자, 역은 그 지나간 것을 이 창이라는 게 드러내서 아는 거예요. 드러날 창자. 지나간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미래를 살피고, 미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이 그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 드러난 게 그 드러난 부분을 그 미세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천이라는 것도 드러날 천자예요. 드러날 천자. 그 유라고 하는 것도 숨을 유자, 그윽할 유자.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안 보이는 것, 그윽한 것, 이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역 64개는 우리한테 지나간 과거를 알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 것을 알게 하는, 지난 것을 우리가 살펴서 올 것을 알게 해주고, 그 미세한 부분까지, 드러난 부분도 미세한 것까지 우리가 살피게 해줘요. 전 이 말도 참 좋아요. 미현이라는. 우리는 밝혀진 것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밝혀진 거 다 알지 못해요. 우리 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지만 거기엔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진짜 안 보이는 것은 끝까지 안 보입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한 그 쿤 있잖아요. 과학자 쿤. 그 새로운 어떤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여러분 실수에서 온대요. 그 실험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보통의 과학자들은. 근데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은 왜 안 되지를 보는, 그걸 관찰하기 시작한다. 왜 안 됐지? 근데 그 안 된 거에서 굉장히 다른 의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패러다임 얘기하는 그 큰 그걸 읽었을 때 저도 이제 좀 놀라웠던 건 그 카드였어요. 우리가 카드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퀸 누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4-5장을 이렇게 계속 같은 걸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대요. 몇 차례를. 그리고 한 장을 바꾼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딱 보여준대요. 그러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뀐 그 한 장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몇 차례 그 같은 이렇게 배열된 그 카드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장 바꿔서 딱 보여주면 그 19은 아무도 바뀐 걸 모르고 어쩌다 한 명이 그 바뀐 걸 알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미현입니다. 그 밝혀서 빤히 보일 것 같은 것도 거기에 안 보이는 지점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것까지 보는 게 미예요. 그렇게 주역은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연다는 게 뭔가 이렇게 다 개척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척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사물을 이제 우리가 천지에 어떤 나오는 온갖 사물들을 다 우리가 개척하여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사물을 변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64개가 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정원단사예요. 말을 바로 하고 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디야? 이거는 사 계속 나왔죠. 그 엮여진 어떤 말을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해주는 거. 그게 단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건 다 갖췄다라고 할 수 있다. 비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은 이걸 딱 한 거다. 역은 다 갖췄다. 그러니까 요 4가지를 해주는 겁니다. 요 4가지. 개의 당명변물 전원단사. 요걸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왔죠. 뚜렷하고 쉬운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밝다고 알고 있지만 밝을수록 우리는 어둡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것 같지만 나를 제일 모른다. 이게 니체가 맨날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나는 나로부터 가장 먼 존재이다. 나는 나에게서 가장 먼저이다 라고 하는, 이게 저는 이걸 것 같아요. 나를 되게 밝게 알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막 다 간파하고 장악하고 한 것 같지만 절대로 진짜 나에 대해서 모르는 어두운 지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거. 진짜 자기를 알아야, 세상을 알아야 그 다음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칙명야소, 기치류야대, 기지원, 기삼은, 기언고기중, 기사사이은, 인이 이제민행, 이명실,
이명 실득지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작게 하잖아요.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류를 취할 때는 큰 것으로 확대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런 얘기를 생략하고 남해근 선생님은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큰 것으로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그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류를 이렇게 짓는 이런 일까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기지원이에요. 그 뜻은 아주 원대해요. 이 주역의 뜻은 아주 심원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되게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문체가 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괴사점 말고 우리 그 괴사라든가 효사가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특히 소박하면서 되게 일상적이면서 또 의미가 심장하면서 아름다운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기언 그 말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애둘렀어요. 완곡해요. 직서가 아니에요. 효사 보면 여러분 뭔 말이야. 이게 곡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굽이져 있어요. 굽이진다는 게. 이 곡자가 구불구불하는 곡자잖아요. 이 표현도 저는 참 좋아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딱 적중해. 구불구불한데 적중해. 그리고 그 일은 막 제멋대로 뻗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자가 제멋대로 사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은 광범위해.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뭔가를 많이 숨기고 있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거, 이 이는 음양의 양면으로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자가 두 이자잖아요. 두 이자, 음양의 양면으로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그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혹은 사람들이 그 행동하는 것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제자가 건져낼 제자, 건널 제자.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이루게 하여 득실의 결과를 밝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 간간히 한 번씩 또 주역 정의를 해줘야지 속이 시원한가 봐요. 개사전에 이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또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좀 구체적인 것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괴사와 효사에 대한 그 설명으로는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나아가고 뜻은 심원하고 진짜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구불구불 완곡한데 적중해. 그 사건은 너무나 광범위해. 근데 깊어. 또 숨겨져 있어. 그리고 음양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이걸 알려줘. 그래서 그 실득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한테 밝혀주는 것. 이것이 주역의 괴사, 그 다음에 효사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